안녕하세요, 여러분. 찐중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중년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너무 어렵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하지만 믿어보세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삶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의 희곡과 소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이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간단 요약. 도서 셰익스피어, 인간 심리 속 문장의 기억입니다. 첫 번째로 중년이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 시대를 초월한 주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사랑, 야망, 배신, 그리고 죽음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합니다. 중년의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제가 더욱 공감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인간의 본질과 감정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햄릿을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복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을 묻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명확성을 찾으려는 이야기입니다. 둘, 문화적 교양과 언어의 아름다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영어 문학의 정수로 꼽히며 그의 언어는 풍부하고 창의적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음으로써 영어 문학의 깊이를 체험하고 언어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교양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영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시적 아름다움과 지혜로 가득 차 있어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모두 하나의 무대라는 유명한 구절은 우리가 인생에서 맡고 있는 역할, 즉 부모, 자녀, 직장인, 친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한 문장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셋, 희곡 속 복잡한 캐릭터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리어 왕의 자존심과 후회, 맥베스의 야망과 몰락을 생각해보세요. 이 캐릭터들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떠올리게 하고 인간 경험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복잡한 플롯과 인물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중년기 이후에도 중요한 지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 역사와 사회적 맥락 이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당시 영국 사회와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역사적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한국인들에게 너무 낯설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면 세계 문학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고 이야기의 예술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많은 작품들은 한국 고전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춘향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둘 다 금지된 사랑과 사회적 압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년이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깊은 인생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언어는 아름답고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의 캐릭터들은 공감할 수 있고 인간 본성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의 작품을 읽는 것은 역사와 우리의 문화적 이해를 넓혀줍니다.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입니다.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보편적인 주제를 파헤친 걸작들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나, 햄릿. 주요 테마는 복수, 배신, 광기, 죽음, 실존주의입니다. 덴마크의 햄릿 왕자는 삼촌인 클라우디우스가 왕위를 차지하고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복수심에 휩싸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햄릿의 우유부단함과 고민은 거의 모든 주요 인물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둘, 오셀로. 주요 테마는 질투, 신뢰, 인종, 조작, 배신입니다.
베니스의 무어 장군 오셀로는 질투심 많은 소위 이아고의 조종을 받아 그의 아내 데스데모나가 불성실하다고 믿게 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오셀로의 행동은 데스데모나의 죽음과 자살을 포함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 리어 왕. 주요 테마는 자부심, 가족에 대한 충성심, 정예, 광기, 구원입니다. 늙어가는 리어 왕은 사랑의 선언을 바탕으로 세 딸에게 자신의 왕국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합니다. 아첨의 오해를 한 그는 충성스러운 딸 코델리아를 부인합니다. 리어 왕의 잘못된 판단은 광기, 배신, 비극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넷. 맥베스. 주제는 야망, 죄책감, 권력, 운명, 도덕적 부패입니다. 마녀와 그의 야심찬 아내의 예언에 자극을 받은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덩컨 왕을 살해합니다. 그의 통치는 편집증, 더욱 심한 폭력, 그리고 결국 전투에서의 몰락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각 희곡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오늘날 독자와 관련하여 각 시대를 반영합니다. 읽는 나이대와 감정 상태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읽고 작성한 독후감이 5년 뒤, 10년 뒤의 독후감과 비교하면 무척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읽은 셰익스피어, 인간 심리 속 문장의 기억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두 부제 세상은 하나의 무대, 그 위의 남녀는 모두 배우일 뿐과 한 권으로 보는 셰익스피어, 심리학이라는 문장이 이 책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역금 편역자인 박예진 북큐레이터 겸 고전문학 번역가는 문학작품을 통한 인문학적 통찰과 자아 알아차림을 위한 문장의 기억 시리즈를 집필 중으로 셰익스피어, 인간 심리 속 문장의 기억은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버지니아 울프, 문장의 기억, 두 번째 시리즈는 안데르센, 잔혹동화 속 문장의 기억이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셰익스피어가 궁금해졌고 그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총 4부로 나뉘어져 14권의 희곡을 소개합니다. 제1부는 마법 같은 사랑과 운명 속으로입니다. 12야, 템페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 밤의 꿈을 분석했습니다. 제2부는 로맨스 코미디의 서사입니다.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베로나의 두 신사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분석했습니다. 제3부는 각자의 정의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베니스의 상인, 신벨린, 햄릿을 분석했습니다. 제4부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에 대하여입니다. 리어 왕, 오셀로, 맥베스를 분석했습니다. 잉글랜드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양력을 이 책에 소개해서 가져왔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태어나 1616년 53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태어나 1590년대에 헨리 6세와 같은 역사극을 시리즈로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명성을 얻었고 생전에 영국 최고의 극작가 지위에 올랐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처럼 인간 본성을 통찰한 여러 걸작을 남겼으며 그 희곡은 인류사의 최고의 고전으로 남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널리 익히고 있습니다. 그는 정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인간에 대한 깊은 사유의식과 뛰어난 필력을 갖추어 현재까지도 최고의 희곡 작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너무나 유명한 햄릿을 저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인물의 죽음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종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롯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신 혹은 타인과 투쟁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햄릿을 읽고 시대에 저항하지만 끝내 죽음을 맞는 인간의 생애를 목격하면서 그런 운명에 맞서고자 투쟁하는 인간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셀로에서 셰익스피어가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이었던 걸까요? 오셀로가 정의를 추구했다면 왜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던 걸까요? 그의 정의는 자신을 위한 정의였기 때문일 겁니다. 오셀로가 진정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겠죠. 확실한 증거와 모든 인물의 말을 들어본 후에 결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해에 빠져 온전히 자기 중심적인 정의를 실현하려 했고 그 결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고 갔습니다.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이 아픕니다. 리어 왕에 대한 저자의 분석 일부입니다.
누구나 가식과 아부, 아첨에 현혹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코델리아처럼 진실한 말을 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리어 왕의 인물들처럼 눈을 가린 채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고민한다면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맥베스에서 저자의 분석이 탁월합니다. 여러분은 맥베스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맥베스와 그 부인은 악한 사람이라 마녀들의 말에 홀려 자신의 욕망을 감당하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악행에 죄책감을 느끼는 인물들이니 마녀들의 꿰매 넘어간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맥베스를 통해 달콤한 욕망에 넘어가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꿰매 넘어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바라면서요. 바쁜 삶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완독할 시간이 없거나 원문 텍스트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희곡의 요약과 함께 저자의 심리학적 분석이 탁월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저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했는지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더불어 영어 원문을 보며 공부하는 이득도 있습니다. 문득 셰익스피어 희곡들을 완곡하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물론 당장 지키지 못하겠지만 마무리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학자나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중년에게도 위안, 영감, 그리고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의 희곡이나 소설을 하나 골라보세요. 햄릿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느껴보세요. 아마 예상 밖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셰익스피어 작품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